안녕하세요. 소리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결혼 4년차 접어드는 사람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어요. 결혼 직후부터 피임한 적 없고 매달 임신 테스트기 탕진하며 삽니다. 재작년 인공수정 2회, 시험관 3회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시술로 후유증이 크게 와서 다시 시도하는 게 두렵고 지금은 몸 관리만 하고 직장 생활에 집중하고 있어요. 올해 승진까지 했을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험관 관두고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아이가 들어선다는 말도 있던데 저희는 그렇지 않네요. 검사하면 남편도 정상, 나도 정상. 제일 어렵다는 원인 없는 난임이에요. 집안 어른들도 처음에는 아이는? 하고 계속 물으시더니 우리 부부가 간절히 원해도 안 생기는 거 알고 이제 안 물으시고 조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주 기분 더러운 일이 생겼네요. 애가 있는 형님이 있는데 말을 이상하니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동서, 나는 동서가 제일 부럽다. 애 없는 거 포기야. 애 욕심 그냥 버려. 동서, 포기하면 생긴대. 포기 좀 해봐, 포기. 동서, 얘 말 안 들어서 못 키우겠다. 우리 애 줄게. 땡땡아, 자, 너희 엄마 찾아가.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보면 꼭 저럽니다. 처음엔 실없이 농담하나 싶었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볼 때마다 저러니 짜증납니다. 정색으로 일관해도 꿋꿋하게 개소리하는 형님입니다. 제 남편이 형수님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해도 시숙도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무안해하고 시어머니도 말 가려하자고 하시고 다들 정색하는데도 꿋꿋하게 하는 건 의도인 거죠. 그래도 언젠가 내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올 거라 믿기에 큰 상처는 안 받고 있고 거슬리고 짜증나는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주 큰 개소리를 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시숙네랑 우리 식구 모여서 식사하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곧 있으면 볼 건데 굳이 집에 좀 와보라고. 갑자기 시부모님이 연락 와서 퇴근 뒤 남편 만나서 어제 저녁에 시댁에 들렸어요. 시부모님 표정이 아주 안 좋았어요. 거의 사색이 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두 분이서 한참 망설이시더니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사실은 일부러 아이 안 가진다는 게 사실이야 이러십니다. 화나신 목소리로요. 만약 그런 생각이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불렀다 하시는데 일단 이유 막론하고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부부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 그건데 이젠 하다하다 저런 소리까지 듣나. 남편도 화나서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우리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잘 알면서 왜 그렇게 상처 주냐 하는데 남편 목소리도 울먹거렸고 남편 울먹거리는 거 듣고 저는 더 복받쳐서 거의 통곡을 했고요. 누가 툭 건드리면 확 터질 시점이었는데 그날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우는 거 보고 시부모님 당황하고 상황 수습하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눴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개소리에서 출발한 거더라고요. 며칠 전 형님이 김치 얻으러 시댁에 왔다는데 우리 부부가 애 없이 살려고 예전부터 작정했고 시부모님이 간섭할까봐 그냥 안 생긴다고 거짓말로 이야기한다고 했다네요. 자기가 얘기했다고 말하지 말라 했다는데 사실 확인 때문에 밝힐 수밖에 없겠다 하시면서요. 시어머니 놀라서 시아버지한테 전하고 두 분이서 고민하다가 우리한테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불렀다고요. 네가 큰애한테 귀뜸한 게 아니야? 하고 물으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형님이 거짓말한 거라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황당해 하시고 일단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네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을까요? 저러는 거 재밌을까요? 생각 좀 하고 행동하자고 형님이나 시숙 쪽에는 아무 연락도 안 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비곁을 날릴 수 있을까요? 그냥 영 끊고 안 보는 거 말고 진짜 제대로 한 방 날려주고 싶네요. 추가. 새벽에 밤잠 설쳐서 쓴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네요. 일하고 있는데 방금 형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개소리? 이렇게 딱 한 줄 왔어요. 이거 지금 판글 봤다는 건데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는 것 같죠? 진짜 아침부터 열받게 하네요. 이 추가 글도 보라고 씁니다. 두 번째 추가, 후기가 늦어졌어요. 그 사이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고 저는 아직 충격 속이에요. 글을 지우라는 압박도 있었지만 안 지웠어요. 후기를 쓰면 더한 압박이 있겠죠. 글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던 새벽에 형님이 개소리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판에 올렸고 몇 시간 만에 이 글이 베스트에 올라 형님이 아니 그 여자가 그 글을 보고 아침에 제게 개소리? 라는 톡을 보냈죠.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점심도 거르고 앉아만 있다가 결국 조퇴했어요. 바로 제가 다니던 난임병원에 가서 그동안의 시술 관련 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해서 6명이서 다 같이 모여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제대로 사과받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안 그래도 우리가 다녀간 날 바로 형님에게 연락을 하셨답니다. 어머님이 왜 거짓말을 했냐고 하니 형님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하도 정색하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네요. 원래 식사 예정이었던 날인 토요일 저녁에 시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가보니 어머님이 저녁상을 차려놓았기에 우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먼저 앉아 있었고 아주버님 부부가 조금 늦었어요. 아주버님 부부가 도착했는데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무거운 자리에 형님이라는 여자는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며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도 눈 마주치며 잘 지냈어? 하며 생긋 웃는데 미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이 우선 식사부터 하자고 말씀하셔서 다들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요. 저와 남편은 마음이 무거워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주버님네 부부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머님 이거 맛있네요. 갈 때 좀 싸주세요 하며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래 싸줄게 라고 조용히 말씀하시고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진짜 미친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상을 치운 뒤에 아버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하시는데 갑자기 형님이라는 여자가 손저려 하며 손을 주물주물 합니다. 그러더니 어머님 저 숨이 안 쉬어져요. 하며 옆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방금까지도 반찬 싸달라고 애교 부리고 밥 한 그릇 싹싹 비워 맛있게 먹은 사람이 무슨? 연기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속아 넘어가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자리를 비우니 아버님이 더 말씀을 잇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자 아주버님이 방에 들어가 부축해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와서 팔다리를 주물렀고요. 남편이 제 진단서와 진료 기록들을 다 꺼내어 보이며 도대체 형수는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로 사람을 상처 주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말이 이렇습니다.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똑똑히 말했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들었대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뒤에서 살짝 자기한테만 얘기했다나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며 되려 저에게 따지고 저보고 무섭답니다. 손까지 바들바들 떨며 너무 무서워서 자기 손이 떨린다고 보여주질 않나. 제가 너무 황당하여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형님의 거짓말이다 하니 그 여자는 너무 당황스럽다며 가슴이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린 판 글에 달린 댓글 중에 욕설이 있는 것들이 인쇄해서 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거짓말로 글까지 올려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다며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신과 진료 영수증을 가져왔네요. 자기는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사람한테 이유 없이 쌍욕을 들었더니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시부모님께 막 일러바치듯 주절주절했어요. 자꾸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가슴을 두드리고 손발이 저리다고 주무르고 끝까지 난리였습니다. 네, 제가 당했어요. 너무 순진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범주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했던 게 실수였어요. 그 여자는 저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님께 들은 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아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를 이상한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형제 사이 언성 높아지다가 결국 멱살잡이까지 가서 아버님이 의자까지 집어던지고 그냥 그렇게 자리는 엉망으로 파토나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 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 부모가 결정 내려주기가 어렵다고, 다만 마음은 네 쪽이다 하시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뒤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고 큰 애가 글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그 글은 지워달라고 하시네요. 아주버님이 계속 어머님한테 압박 넣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아무런 도움 주지 않으실 거면 그런 요구도 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는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아직 베스트에 글이 올라있다고 안 지우면 재수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니 어쩌니 했다고 합니다. 경찰통에 연락하라고 하니 그래 알겠다. 경찰서에서 보자 했다네요. 고소가 안 될 건이라는 건 그쪽도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대응에 너무 놀랐고 인간 같지 않고 괴물 같기도 해서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어요. 그동안 마음 진정하느라 남편이랑 둘이서 밤마다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좀 충격이 가라앉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지인 중에 심리 전문가가 있어요. 요즘 워낙 바빠 보기 힘든데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오늘 밤으로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밤늦게 일이 마친다기에 카페에서 마치길 기다리며 노트북으로 삼당 내용을 정리할 겸 글을 썼는데 형님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인간이라 증거라도 남겨두려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글 남겨둡니다. 그냥 영 끊고 안 보는 게 최선인 것은 맞는데 뭔가 예감이 불안하다고 할까요? 벌렁벌렁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익명을 빌어 물어볼게요. 남동생 생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제 동생은 착실한 놈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유일한 취미가 게임입니다. 평소 늘 플레이스테이션을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안 사길래 왜 그러냐고 넌지시 물어봤더니 올케가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쓸데없는 게임에 왜 그 많은 돈을 써야 하느냐. 그 돈이면 내 식구가 외식을 해도 몇 번이나 할 수 있다면서요. 올케는 좋게 말해 절약정신이 강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짠순이입니다. 정말 돈을 안 써도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돈이 없다, 돈 모자란다, 애들 키우기 빠듯하다 등등. 그렇다고 동생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올케가 돈을 무조건 모으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는 타입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가끔 염치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돈을 아껴요. 아무튼 그 말 듣고서 그럼 네 생일에 내가 사주겠다 했고 동생은 진짜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사러 같이 갔습니다. 어린애처럼 들떠서 좋아하는 동생 보니까 흐뭇했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올케가 전화를 해서 왜 게임기 사주셨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생일이라 갖고 싶어하는 선물 사준 거다 했더니 자기한테 의논이라고 하고 사지 왜 그냥 사줬냐.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여태 안 산 거 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모르겠느냐 등등 마치 내가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몰아붙이더군요.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내 동생 생일 선물도 마음대로 못 사주냐. 대체 왜 그걸로 따지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애들 교육에 나쁘다고 하네요. 저런 게임기 집에 있으면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려고 한다고. 왜 그런 생각은 못 하느냐. 애들 성적 떨어지면 고모님이 책임질 거냐면서 엉성 높이는데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게임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럼 여태 게임기 없이 지내면서 왜 애들 성적이 그 모양인 거냐고요. 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긴 합니다. 애들 공부 못해서 늘 아등바등 열내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울컥 치밀어서 그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케는 화가 단단히 났는지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고요. 그날은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남동생이 절 찾아와서 한숨을 푹푹 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올케랑 나랑 다툰 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싶었죠. 네가 왜 미안하냐. 괜찮다. 나도 그날 화가 나서 말을 좀 심하게 했다. 네 와이프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내가 다시 잘 이야기해보겠다 하면서 달랬는데 동생이 갑자기 내 마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글쎄 올케가 플스를 자기 남동생한테 줬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 회사 간 사이에 게임기를 줬다고 하네요. 처남이 형님 감사하다면서 톡 보내어서 알았다고. 그 일 때문에 올케랑 한바탕 싸우고 우리 집에 온 거였어요. 이젠 게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늘 자기 마음대로 고집만 부리며 집안을 휘어잡는 올케가 질린다고. 아무리 말을 해봐도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마누라한테 정 다 떨어졌다면서 이번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하는 동생을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순하고 속이 없다 싶을 정도로 착한 녀석인데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올케한테 동생 여기 와 있다고 톡 보냈더니 그래요? 알겠어요. 그게 끝이네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을까요? 심란해서 잠도 못 자겠네요. 추가, 남동생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싸워도 이렇게 외박하는 건 아니라고 집에 가서 올케랑 잘 이야기해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따로 올케에게 연락해서 잠시 보자고 했습니다. 올케가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해서 낮에 갔습니다. 애들은 없더군요. 친정이 보냈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언성 높아질 일이 있을까봐 그랬답니다. 솔직히 싸울 작정을 하고 날 기다렸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게임기를 사준 건 널 화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 동생이 워낙 갖고 싶어 했고 솔직히 애들 교육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게임기를 사는 것은 돈 낭비하는 거라 못 사게 하는 거라고 들었을 뿐이다. 그래서 생일을 맞아 갖고 싶어하는 걸 사준 거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애들 교육에 대해서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사실이다. 그리고 애들 공부에 대해 심하게 말한 건 사과한다.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상처가 될 말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됐다. 지금 당장 마음이 풀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털어내주면 좋겠다. 그리고 플스는 돌려주길 바란다. 내 동생에게 선물로 사준 것이지 올케에게 준 것도 조카들에게 준 것도 아니다. 올케 남동생에게 준 건 더더욱 아니다. 이 게임기가 이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돌려주면 내가 중고로 팔든 내 집에 두든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돌려줬으면 한다. 또 올케가 마음대로 게임기를 남동생에게 준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올케도 나와 내 동생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앞으로 두 번 다시 내가 게임기를 선물하는 일은 없을 테니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충 저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올케는 가만히 절 쳐다보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 언성 높이지도 않았고 최대한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좋은 일 없다 싶어서요. 그런데 한참을 절 보던 올케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이러실 걸 애초에 왜 그딴 걸 사주셔서 사단을 만드세요? 땡땡씨가 내가 반대한다고 말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사주셔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 새벽에 들어와서 난 쳐다보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고 나갔어요. 고모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요. 나만 나쁜 년 만들고 속이 시원하세요? 그 사람 내 남편이에요. 나와 내 남편 사이에 시누이인 고모가 끼어들어서 분란 일으키고 그래놓고 저한테 사과 받고 싶으시다고요? 나한테 막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하라니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시월도 한번 보여주겠다 이건가요? 앙칼지게 말하는데 혹시 내가 외국말로 이야기를 했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한 거였으니까요. 그 후에도 저 말만 계속 되풀이하며 그동안 안 하던 시누이 짓을 저렇게 몰아서 하냐고 하는데 솔직히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말을 제대로 좀 듣고 이해해달라고 하니 자기 무식하다고 하는 거냐고 따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면 한 말 또 하는 거냐면서 자기 무시한다고 우기고 저 올케랑 가깝지도 친하지도 않습니다. 올케가 동생이랑 결혼한 초반에 좀 가까워지려고 다가갔더니 불편하다고 해서요. 시댁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자기는 어렵고 꺼려지는 자리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 보니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우스웠던 거였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귀 막고 안 들으려는 사람한테 계속 말해봐야 나만 지치는 거라 됐다 플스나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기 동생한테 준 걸 치사하게 어떻게 돌려받냐고 실소가 나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화도 안 나요. 그냥 이 상황이 우습고 이상했습니다. 올케에게 상식이란 건 개미발에 묻은 흙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겠다 하고 나와서 올케 남동생한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플스는 돌려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다행히 그 집 남동생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더불어 자기 누나가 독불장군 기질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게 할 때가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저녁에 만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기 돌려받았습니다. 밤에 올케에게서 전화 온 거 안 받았습니다. 톡으로 자기 남동생한테 연락해서 기어코 돌려받아야 했느냐 구구절절 말도 안 되는 문자 보내길래 무시했습니다. 내 남동생한테는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되어서 유감이다. 부부 사이 일이니 너네 둘이서 잘 해결하길 바란다. 내가 더 끼어들면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플스는 우리 집에 둘 테니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하라고 했고요. 원하시는 사이다 결말이 아니라 죄송하네요. 남동생 목소리가 너무 낮고 침울해서 좀 걱정은 되는데 부부 사이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느낀 건 저렇게 말도 안 통하는 올케랑 여태 살면서 동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네요. 올케를 이해해보려고 여러모로 생각해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만 나왔어요. 살다가 저렇게까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처음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이 글이 이렇게나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남동생은 게임 페인이 아닙니다. 일하고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어주고 게임은 애들 자고 난 후 올케가 드라마 보거나 할 때 자기도 잠깐 하는 겁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말에는 좀 더 하겠죠. 물론 동생에게서 들은 말이라 자기한테 유리하게 말했을 수도 있네요. 하지만 올케가 남동생 게임하는 걸로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게임 페이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카들은 중1과 초 4학년입니다. 올케는 결혼 후 바로 임신하면서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동생네 7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갖고 있고 중형차 2대 굴리면서 삽니다.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저 올케가 입버릇처럼 늘 돈 없다, 빠듯하다를 달고 살며 돈을 안 쓰는 것 뿐이죠. 남동생은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게임 페인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애들 대학 보내려면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안 써야 한다는 게 올케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올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통장에 10,000원도 없는 사람처럼 굴어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적도 자주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정식으로 맞이하는 첫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결혼 전 아버님 생신 때는 피로연 날짜가 겹쳐 남편 몰래 따로 편지랑 선물 사서 서프라이즈로 드렸어요. 시댁이 멀어서 이번 생신 때는 올라오시면 차려드리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따로 말씀은 안 하시고 남편이랑 통화해서 생신 때쯤 두 분 올라오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 요리 초보이긴 하지만 예쁘게 차려드릴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생신 한 달 전쯤 제가 일을 구하게 됐어요. 아직 아기도 없고 관심 있는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니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동시에 빨리 아가를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일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던 시부모님도 찬성하시고 엄마도 남편도 응원해주니 타지라 외롭기도 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무튼 생신 다가올 때쯤 아마 제가 일을 시작했고 또 남편이랑 저희 친정이랑 좀 안 좋았던 일이 있어 제 생각엔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고 번거롭게 하기 싫으셨나 봐요. 갑자기 두 분께서 그냥 잘 보내겠다고 걱정 말라 하시는데 그래도 신경 쓰였죠. 통화하면서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니 올라오시라고 해보고 남편 통해서도 말하고 근데 아버님 일 때문에 바쁘기도 하다고 스케줄이 맞질 않아 결국 두 분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생신날 문자 보내고 그날 밤 연락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어머님이 서울에 볼일 때문에 오셨는데 저희가 미리 사놨던 아버님 선물을 남편한테 잘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일 때문에 통화만 했어요. 그렇게 전 잘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남편이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섭섭해한다고. 며느리가 있어서 케이크라도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생신 전에 말했었어요. 우리 케이크라도 하나 보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때 남편이 그랬죠. 아가씨가 보낼 것 같으니 안 보내도 될 거라고. 그래서 선물만 신경 썼네요. 선물조차도 처음엔 남편이 화장품 세트를 사자는 거 제가 친구도 아니고 무슨 화장품이냐고. 가격이 부담이면 아울렛에서라도 명품 브랜드 옷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마음에 든다 하셨었고요. 근데 저보고 남편이 평소엔 잘 우기면서 왜 케이크는 그러지 않았냐고 이제서야 원망하듯 제가 알아서 보내지 그랬냐고 그러네요. 선물, 제가 우겨서 좋은 걸로 결정하게 된 거고 애초에 케이크 보내지 말자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말했을 때 같이 알아보자라고 하던가. 자기가 좀 더 잘 챙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별 생각이나 말도 없다가 섭섭하다니 그제서야 난리네요. 그냥 제가 알아서 보내버릴 걸 후회하다가도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날 일 가기 전에 남편이랑 다투기도 했고 그래도 가자마자 생신 문자 드리고 돌아와서 통화했어요. 처음엔 다퉈서 저를 바꿔줄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끊었어요. 제가 화나서 다시 전화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아가씨랑 연락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서 전달해 주던지. 왜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지 이게 많이 잘못한 건가요? 남편 평소 성격이 서글서글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잘하고 그런 게 없어서 저희 집 쪽에선 사이라고 뭐 기대 안 합니다. 이런저런 일도 있었어서 부모님이 사이 성격 파악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활발하기도 하고 어른들한테 잘하는 건 자신 있어서 평소에도 잘 지내려고 했었어요. 한때는 남편 없을 때 혼자 어머님이랑 통화하기도 했어요. 의무적이 아닌 궁금하기도 했고 남편의 가족이니 당연히 챙기고 싶었어요. 저녁에 남편 보고도 우리 엄마 아빠 뭐 하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가끔 안부 문자라도 드리라고 했더니 그럼 너도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 나도 잘 챙길게 라는 대답이 아닌 그때부터 안 합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딱 기본만 하기로 그때 마음 먹었죠. 그리고 솔직히 결혼하고 제 생일이라고 해서 시댁에서 뭐 특별히 해준 건 없었어요. 어머님 축하한다 문자 오고 당일날 전화드리니 아버님은 모임 가셨고 그 다음날 어제가 생일이었냐며 전화 오셨더라고요.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생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원래 생일 같은 거 잘 챙겨주고 편지 쓰고 파티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라 저는 좀 이래저래 챙기려고 해요.
근데 남편 집은 안 그러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이번에 느꼈네요. 남편 말 믿을 거 없다고. 챙길 건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되네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거나 다른 유부님들께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부탁드려요. 추가. 일 끝나고 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끔씩 힘들 때 읽으면서 그래도 난 괜찮은 거구나 하고 위로받았는데 제 글이 베스트에 오르다니 뭔가 슬프기도 하고 댓글 덕분에 그래도 위로가 되네요. 오늘 집에 와서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 좀 하자 해서 생신 이야기 꺼냈다가 또 싸웠어요. 불과 어제 흐지부지 섭섭하다고 말만 해놓고 한마디 말도 없다가 오늘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게 싫어서요. 남편이 확실히 앞으론 나도 잘 챙길게 서로 잘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하길 원했거든요. 근데 다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꺼내냐.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뚱할 뿐 아니시래요. 그리고 이야기했을 때 케이크는 자기가 하지 말자 했었다 말했다네요. 그리고 앞으로 양가 기본만 하자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날 통화했을 때 어머님이 케이크 못 찾았다고. 시간 없어서 그냥 이번엔 없이 지나간다고. 그때부터 좀 찜찜했었는데, 그리고 시부모님이 생일에 용돈 주셨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도 챙겨주셨고요. 사위 생일이라고 서울 볼일 있어 온 김에 용돈에 분위기 좋은 데서 밥 먹고 호텔 바에 가서 파티도 하고 그랬었죠.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참 정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집 분위기도 다들 좀 활기 넘치는데 아무튼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커지네요. 솔직히 결혼하고 다르게 살아온 환경과 너무 반대의 성격 때문에 정말 많이 후회도 했었고 밤마다 평생 운 거보다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잘 챙기고 따뜻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모든 발단이 성격에서 비롯된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엄마도 많이 울었었고 그럼에도 다 잊고 잘해주겠다고 하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제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 또 헤어진 뒤의 시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간단하지 않단 걸 알기에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 역시도 살아야 했기에 잊지 않고는 못 버틸 것 같아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취집하진 않았고요. 차라리 그랬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까요? 조건 좋은 선자리 많이 나가봤었고 그런 사람들 성격이 별로인 것 같아 역시 사람은 성격이지 하고 지금 남편 만난 건데 저는 조건도 성격도 얻은 게 없네요. 평생 상처 안 주고 착하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건지 딱 저의 집 환경과 성격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혼이 제 뜻대로 되진 않네요.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할 때 그랬었어요. 금전적인 문제이긴 한데 서울은 남녀가 같이 집 보태는 거라고 남자 혼자는 안 된다고요. 제가 지방이라 서울집이 비싸니 대충 그런 줄은 알고 있었어요. 얼마 보탤 수 있냐고 하기에 처음에 제가 1억이라 그랬더니 저한테 그것만 보탤 수 있으시대? 라고 물었었거든요. 시댁 2억 5천에 남편 1억 보탰어요. 아무튼 그래서 집 사는데 부모님께서 2억 보태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집을 굳이 공동명의 해야 하냐며 제가 말해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보탠 거 가지고 나중에 제가 생색내고 그러면 돈 줘버리라고 아버님이 그랬다네요. 근데 다툴 때 제가 너무 열받아서 말했었어요. 고마운지 알라고. 주위에는 나처럼 보태고 혼수 예단 다 해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더니 제 주위 사람이 특이한 거고 믿지도 않더라고요. 제 주위 친구들 다 잘 삽니다. 남자가 집 떡하니에 와서 혼수 빵빵하게 해가고 엄마도 지나가는 말로 그랬었죠. 집 안 보탰으면 혼수 더 잘해갔을 거고 차도 바꿔줬을 거라고. 근데 남편은 또 어머님한테 집 보태서 차 안 바꿔준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전달했더라고요. 일부러 안 바꿔준 것도 아니고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닌데 저 남동생 있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 차, 가게까지 다 해주고 생활비 쓰라고 카드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 해올 남자랑 결혼할 줄 알았고요. 부모님한텐 더 미안하네요. 그거 말고도 생각해보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있었는데 바보같이 다 넘겼어요. 다 제 잘못이죠. 친정이 좀 더 잘 사는데 집에 가도 좋다. 이런 칭찬은 절대 없고 아빠 차가 외제차인데 나중에 자기는 그 브랜드 싫다고 했었어요. 그냥 웃지요. 탈 능력 되는 사람이 그런 말하면 이해하겠는데 못하면서 그러는 거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도 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저는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저 정말 정신 못 차린 거죠. 심지어 남편이 오히려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제가 사랑을 아기한테만 주는 것도 싫고 신경 쓸 거 많고 복잡해서 아직 별로라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 것 같다네요. 자기 아이가 생기는데 그게 지금 말인 건지.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진 둘은 외롭기도 하고 아기를 낳아야 더 가족다워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댓글들 보니 갖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네요.
아기 낳아서 뭐 육아, 집안일 잘 도와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도 제가 매일 일하지만 시간을 적게 일하니 요리, 설거지, 빨래, 집안일 다 하는데 과일 좀 깎으라고 했다고 뚱하질 않나. 제 인생, 제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야겠어요. 아쉬운 것 없이 즐겁게 살아왔었는데 결혼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더니 슬프네요. 제 답답한 글에 다들 조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